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콜차이스는 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처드 리얼티 이세윤. 나마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Meet the Expert 세 번째 시간으로 H&B 빌드의 대표님이신 백남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H&B 디자인 빌드 대표로 있고요. 지금 온타리오주 아키텍트로 약 10년간 일하고 있는 백남우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 이렇게 일해오신 게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14살 때 캐나다로 이민 왔고요. 제가 14살 때 밴쿠버로 이민을 가서 중고등학교를 밴쿠버에서 마치고 이제 대학교를 오타와에 있는 칼튼 대학에서 이제 건축학과를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졸업을 한 후에 이제 바로 밴쿠버가 아닌 토론토로 와서 첫 번째 직장을 잡았는데 거기서 했던 일이 주로 이제 커머셜 아키텍트를 해서 보통 이제 그 LCBO나 맥도날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테일 프로젝트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큰 회사로 이제 계속 옮겨가다가 나중에는 그 CIBC, TD뱅크 뭐 이런 이제 뱅크 위주로 많이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4년 정도 토론토에서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나와서 제 오피스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맨 처음에 오피스를 나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과 이제 그 시공사 간의 분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제가 원했던 대로 이제 도면대로 시공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이럴 바엔 내가 차라리 그냥 시공까지 하면은 어떨까, 더 이제 건축주 분께 더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이제 나중에는 제가 시공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런 좀 discrepancy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사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왜 있는 거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면대로 안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그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좀 더 빨리 쉬운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그렇죠. 비용을 절감하고 이제 자재도 이제 좀 더 readily available 하고 좀 더 값싼 걸로 해야지 자기들한테 이익이 많으니까. 예, 결국에는 달러가 좀 많은 작용을 하겠죠. 네. 예, 그러고 또 이제 그 자기들 스케줄을 너무 늦춘다든가 그래서 공기가 너무 늘어난다든가 뭐 그래서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또 그 분쟁들이 일어나면 또 건축가로서 또 제가 중간에 중재를 또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엔 제가 직접 그 시공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네. 예.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최근 2, 3년 동안, 특히 코비드 동안에 컨스트럭션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사실 저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낸 통계로는 약 그 2021년 그때보다 약 30%가 지금 현재 올랐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체감하는 걸로는 그보다 조금 더 높고요. 더 높고. 예, 한 40% 높고요. 이제 그 중에서 자재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럼버 프라이스가 갑자기 3배로 뛰었다든가 그랬는데 그런 자재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레이버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또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서 지더라도 예, 스킬 레이버가 많이 지금 쇼티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전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는 이렇게 분쟁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다면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인적 관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은 여러 그 서컨트랙터들이 같이 팀원이 돼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팀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그 파트가 스케줄을 어긴다거나 만약 이제 늦춰지게 되면은 이게 마치 도미노 에펙트처럼 다음 그 컨스트럭션 페이즈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나머지 서 컨트랙터들도 자기가 제때 들어갈 수 없는 시간에 이제 미스하게 되면은 다른 프로젝트로 또 바로 가버려서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인적 관리가 가장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헬스 앤 세이프티 문제인데요. 공사하는 도중에 만약 큰 사고라도 나면은 이제 단지 그 시공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건축주께도 어느 정도 라이빌리티가 갈 확률이 있어요. 여기 온타리오 법으로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건축주께 말씀드리는 거는 신축하기 전에, 공사 전에 그 builder's risk라는 인슈런스가 있는데 그걸 꼭 들으시기를 제가 권장하고요. 사실 권장이라보다 이거는 여기 온타리오주에서 법이에요. 예, 공사하기 전에 꼭 builder's risk 폴리시가 있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폴리시로 인해서 그런 커버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이제 프로젝트를 맡으셔서 증축을 하셨던 곳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증축도 하시고 신축도 하시는데 이렇게 의뢰를 받으셨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좀 쉐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건축주의 그 건축하는 그 목적, 그러고 그 purpose가 뭔지 확실하게 토론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건축주 분께서는 시공을 이제 신축을 투자용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분들이 이제 사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이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자재라든지 또 마감 부분에서도 약간 다른 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본인이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이거 많이 주고 싶은데요. 한 90점? 90점? 좀 되지 않을까? 저도 90점 정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보통 손님들이 신축이나 아니면 증축을 하실 때 어떤 리퀘스트를 하시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집 같은 경우 이제 증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축을 하셨던 그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축이든 증축이든 건축주께서 원하시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버젯에 맞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공이 제대로 그 시간 안에, 공기 안에 끝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 저희들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 기본 설계를 할 때 건축주와 미팅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의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그 피니싱을 서제스트 해드리죠. 이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빌딩 퍼밋으로 레노베이션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거의 신축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레노베이션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거의 2년 정도가 걸렸으니까요. 또 시기상 코비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감안해서 한 2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들으면 증축이 신축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어요. 예, 어떤 식으로 증축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액세시빌리티만 된다면은 진짜 금방 뒤를 이어서 이을 수 있는 그런 증축도 가능하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 벽만 놔두고 다 철거를 하고 그 집 중간을 통해서 이제 공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공사였고요. 예, 그래서 그 사이트마다 약간씩 다른 게 있는데, 예, 보통은 증축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예, 끝나야 되는. 보통 비용으로 보자면 증축과 신축 중에 어느 것이 물론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더 좋은 옵션일 수 있을까요? 유닛 프라이싱으로 보자면 보통 건축 비용을 이제 dollar per square foot로 하잖아요. 신축과 증축을 비교했을 때 유닛 커스트가 증축이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증축은 이제 그렇게 뭐 4,000 스퀘어피트나 뭐 3,000 스퀘어피트 이렇게 크게 증축을 하진 않죠. 예, 보통 이제 1,000에서 1,500 정도 이제 그 증축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유닛 프라이싱으로만 봤을 때는 신축보다 약간 한 10% 정도, 15%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신축하는 과정은 있는 집을 부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를 보통 우리가 시작을 잡는 건가요? 프로젝트는 보통 맨 처음에 설계 단계, 그 다음에 city approval, 그 다음에 construction, 그 다음에 완공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 설계 전에 기본 설계랑 중간 설계를 마친 후에 또 조닝 리뷰라는 거를 시청에다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네. 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시간까지가 들어간 건가요?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이제 들어가면은 시공이 신축일 경우에는 14개월에서 16개월, 증축일 경우에는 빠르면 6개월, 보통은 뭐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일 경우에는 총 기간을 따져봤을 때 약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설계 단계에서 만약 그 조닝 리뷰가 어프로브가 안 나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셋백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으면 커미티 어저스먼트에 들어가서 마이너 베리언스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지금 토론토에서 제가 알기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만.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고 비용도 약 한 10,000불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가장들 궁금해하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예,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굉장히 답해드리기 어려운 게 이제 전화 오셔서 요즘은 스퀘어피트당 얼마예요? 이렇게 전화를 많이 물어보시죠. 물어보세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또 어떤 피니시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예, 예를 들어서 집이 놀수욕에 있던 아니면 다운타운에 있던 오샤와에 있던 땅을 파고 프레이밍을 하는 비용은 어디든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마감을 하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냥 놀수욕을 기준으로,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이제 거기로 기준했을 경우에는 올해 2023년을 보면은 350불에서 이제 많게는 400불까지 스퀘어피트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1층, 2층에 하나인 것이고, 이제 지하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태까지 뭐 많은 집을 저도 제 손님 레노베이션을 제가 의뢰드렸던 적이 있었고 많은 집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프로젝트 어떤 집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 시공을 맡았던 그런 집인 것 같은데요. 그 건축주분이 사실 제 가장 친한 베프였어요. 예, 그 건축학과 5년 동안 저랑 같이 룸메이트를 하면서 같이 살았던 그 중국 친구였는데 스칼보로 쪽에다가 이제 샀는데 레이크 쪽이어서 괜찮은 동네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집 바로 펜스 프로퍼티, 사이드 프로퍼티 바로 옆에 집에 해당하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법규로는 그런 나무가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지름에 따라서 근처 몇 미터까지는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땅에 그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도 잘라버릴 텐데 이거는 남의 그 나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제 집을 짓는 그런 공법을 다행히 저희가 찾아서 그걸 적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음 질문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집을 지금 안 그래도 나도 진짜 신축 아니면 증축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집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어떤 집을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집을 찾으셔야 된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예, 되게 중요한데요. 네. 이 건축주분들이 오셔서 이제 보통 그 주소를 주시거나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 건 어떻겠습니다 하고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한 분은 벌써 이미 집을 구입을 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그 집을 너무 마음에 드셔서 들뜨셔서 오셨는데 그 집이 자기가 원했던 뒤에 아무도 집이 없는 라빈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모르셨던 게 여기 토론토에서는 라빈이 있는 집은 뭔가를 짓기 전에 도면을 먼저 TRC에다가 허락을 받고 제일 먼저. 그 TRC가 도장을 찍으면 그 도면을 갖고 이제 시청에 가서 이제 빌딩 퍼밋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시고 하셨는데 문제는 너무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부셔야 되는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뒤에 에디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냥 2층으로밖에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했던 거는 굉장히 크게 이제 신축을 원하셨던 건데 그렇게 못해서 결국에는 그 집을 다시 그냥 도로 파셨던 뭐 나무 위치 또 보기는 좋지만 뒤에 라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 건축가나 이제 그 시공업자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아키텍트로 시작하셔서 이제 시공사까지 하시고 이렇게 트랜지션이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한 5년간 시공을 하면서 이제 주로 포커스를 둔 게 레지던셜 컨스트럭션이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이제 건축사로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커머셜이나 인더스트리얼 건물에 많이 매니지먼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스페셜티를 살려서 이제 시공도 레지던셜뿐만이 아닌 커머셜 뭐 스트리트 플라자나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유닛들을 디벨롭하는 그런 쪽으로 시공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왜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기가 바쁘잖아요. 뭐 건축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사실 건축을 하다가 다시 시공을 한다는 거 생각도 사실 쉬운 생각이 아닌데 또 커머셜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또 그런 영역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꿈을 꾸시고 생각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백나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시공이라던가 아니면 증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굉장히 많이 바쁜 분이기는 하세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디스크립션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정말 하우스 투어도 정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별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또 다시 또 조만간 또 다시 연락드릴 수 있으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